그러면 하나씩 우리 경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경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닥은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코로나 재확산. 최근에 이 이슈 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 두 번째는 지금 북한 문제입니다. 외교적 문제. 일단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은 뭐 외교적 문제보다 좀 간단한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하죠. 코로나 재확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딱딱딱딱 재확산이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확진자가 나온 국가가 있어요. 코로나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브라질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하나 잊고 계신 게 있어요. 브라질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브라질의 확진자 숫자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재확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시면 대한민국의 기준을 다른 나라에 갖다가 대면 여러분들 전혀 틀린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저같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으면 돈을 내고 여러분들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9만 원 정도면은 뭐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싸다고 하면 싼 금액인데 요 금액은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웬만하면 뭐 100명 중에 한 뭐 80명, 90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여건일까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진단 키트가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원래 확진자가 많았는데 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브라질 어쩌고저쩌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재확산된다 뭐 선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 개소리예요. 그거 그냥 머릿속에 기본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뉴스 기사나 뭐 그런 거 보고 혼동하지 마시고요. 좀 더 명확한 건 어, 확실하게 이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좀 진단 키트에 대한 보급률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국가들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표에 신뢰도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확산에 대한 조금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어디죠? 국가 어디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어느 나라 정도? 미국 정도. 미국 정도가 가장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이후에는 뭐 러시아 뭐 등등등등 있는데 러시아도 저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발표하는 지표들도 믿는 편은 아니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한국하고 미국도 재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좀 위협이 되고 있죠. 게다가 뭐 이런 뉴스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가가 셧다운을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국가는 셧다운을 안 시키는데 누가 셧다운을 시키냐면 얘네가 셧다운을 시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지역 애플 스토어 다시 닫기로. 보시다시피 애플 스토어를 닫는다라는 기업들이 닫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재확산이 되면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의 급락은 무엇에서부터 왔습니까? 급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땡땡이 존재해야 시장은 진짜 급락합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는 공포라는 게 존재해야 급락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 때는 굉장히 큰 패닉과 공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공포가 있나요?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낍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가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에 배움이 없는 것에 굉장히 많은 공포라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익혔죠. 자, 그럼 과거와 같은 공포감으로 인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과거 같은 미친 듯한 하락이 나온다 안 나온다? 과거와 같이 미친 듯한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세,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도 천천히 계단식 하락은 가능할지언정 우리는 이런 엄청난 공포감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죠. 코로나 재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채권 시장. 채권은 누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린 거예요? 누가 빌린 거요? 누가 빌린 거예요, 이거? 기업들이 돈을 빌린 거죠.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게 바로 채권 시장인데 이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되면서 기업들이 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건 누가 메꿔줬죠? 미국 정부에서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포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은 가능하나 급락은 나오진 않겠다 라는 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다만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뭐가 시작되면 파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달, 4월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당장에는 뭐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여러분들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아요. 어쩌지 잘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9월달 이번 연도 말 경제가 막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최악을 찍었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낫겠죠. 근데 중요한 건 최악보다 나은 상황이에요. 최악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디 있다라는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급락하고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경기는.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유동성 공급과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경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이런 경제 국면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는 없겠죠. 살아남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산이 시작되는 시기가 저는 9월달로 봅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파산하고 매각되는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은 마냥 우상향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 정말 무섭냐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 정상화 반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를 시켜버리고 돈을 풀고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하면서 누가 이런 경제 주식시장을 살려왔죠? 대한민국 말고요. 전 세계. 전 세계를 살린 인물은 누군가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승시키게 만들었던 주역. 저는 두 명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단체들을 뽑는데요. 첫 번째는 페드,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는 인정해야 돼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것이 이제 눈에 잠시 보이는 뭐 신기루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방준비위원회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9월달 파산과 11월 미국의 대선을 생각해 봤을 때 한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열심히 매매 트레이딩을 하셔야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시장이 현재 잘 반등을 했고 단기 눌림목이 나온 상태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횡보 자리를 만들고 눈치를 보다가 다시 살짝 눌려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쯤이 한 10월달 부근이 딱 파산도 겹치고요. 파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한다. 구조조정 신청을 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도미노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이 겁내야 될까요?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 미국의 정부에서 준비한 자금의 5분의 1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이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금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만약에 많이 눌림목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마냥 떨어지기보다는 정책으로서 살려낼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이 이야기는 펌핑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때 중간중간에 방파제 역할, 방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굉장히 뻔한 예측, 뻔한 얘기를 했어요. 뻔한 얘기를 했는데 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시장이 관망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지금 시장이 관망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은 적극적으로 무언가 베팅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재료 있는 주식 위주로 소액 정도를 베팅해 볼 시기지 주력주를 담아서 수익 실현을 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담아가지고 주력주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담을 자리는 있다 없다? 지금 담을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담을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주력주 담을 자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주력주 잡을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주력 종목들을 막 가져가는 추세예요? 아니면은 익절하는 추세예요? 뭐 여러분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추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규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 보면 다 익절하는 식이에요. 다 익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살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익절을 하겠어? 정말 주력주를 편입해도 되면 매수하겠죠. 왜 그냥 가져가겠지. 근데 굳이 사람들이 종목들을 보시면 익절되어 버리잖아요. 왜? 전문가도 그렇고 다 정리해 버리잖아. 왜? 지금은 팔 자리예요. 적어도 살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 채팅창의 숫자 1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주력주를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력주를 나는 팔았는데 신규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앞뒤가 안 맞지. 그죠?
앞뒤가 뭔가 이상하잖아. 난 익절했는데 우린 주력주 다시 담을 거예요? 뭔 소리야? 진짜 이 주력주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팔지 말고 그대로 신규분들도 매수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지금 진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익절을 해놓고 난 주력주를 담겠다?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 시기보다는 진짜 단기 투자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단기 투자의 시장이에요. 단기 종목들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단기적인 시장이 중요하느냐?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좀 더 중요한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면요. 요거예요. 여러분 요즘 빅텍 과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파동이 빅텍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 올라갔을 때 50%, 1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봉으로 봐드릴까요? 보이시죠?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애매하게 되게 많이 올랐어. 그리고 뭔가 이상하죠. 근데 사실 북한의 도발은 이 정도 도발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슈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 정도는 있었어요, 원래. 원래 있었어. 이 정도 이슈는 존재했어요. 북한이 도발하고, 북한이 뭐 하고, 뭐 폭파하고, 폭파까지는 없었어도 미사일,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날리고, 장거리 미사일 날리고, 비슷한 케이스는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그것에 비해서는 과하게 올라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과 하나 더를 생각하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빅텍이 방산주가 과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우선주였어요. 들어보셨나요? 우선주. 우선주 얘기 들어보셨죠? 우선주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우선주 안 하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선주 종목들이 저가에서부터 100%, 200% 그냥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삼성중공업, 우, 뭐 미친 듯이 올라갔죠. 삼성중공, 우. 얘는 거의 미쳤어요. 뭐 연상을 몇 번을 간 거야?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갔죠. 한 1700% 올라갔죠. 그죠?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현상일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선주가 올라가고 방산주가 과하게 올라갔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뭡니까? 시장에 자금은 넘쳐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시장에 자금은 넘쳐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이슈만 나오면 주가가 50%, 100%는 우습게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중장기 투자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중장기 투자하면서 주력 좀 매매할 때요? 아니면 단기 투자해야 될 때요? 어떤 투자를 해야지 정말 내 계좌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단타해야 되는 시장이 맞구나 라는 걸 당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주력주 담을 생각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시장에 뭐 악재도 함께 공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투자. 단기 투자라고 한다면 뭐 거부감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당일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스윙적인 관점에서 단기 스윙, 한 일주일, 뭐 길면 2주일 정도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현재 보여져요. 최근 방산주가 끝나고 나니까 수급이 옮겨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로 옮겨갔냐면 첫 번째,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뉴스인데요. 북한 관련 이슈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북한은 대북주, 남북경협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올라갔죠. 반일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죠? 남북경협주와 반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흐름이었죠.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종목들 차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남북경협주, 뭐 일단 반일 관련주, 전자결제주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요. 자,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중에는 최근에 KCT라는 종목이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KCT라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급등, 눌림목, 횡보하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이슈에 비해서 주가는 40%라는 단기간에 정말 3거래, 4거래일 만에 40%를 쏘아 올릴 만큼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KG 모빌리언스 현재 보시면 급등, 눌림목, 횡보하다가 이슈 부각되니까 저가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어요? 주가는 62%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죠. 모나미에 다르냐? 일부 반일 관련주 똑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급등 뒤 눌림목 횡보 좀 보이다가 바로 날아가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직전에 그 전 이번에 시장이 단기 눌림목이 쭉 한번 왔었죠. 여기 자리죠. 이 자리 직전에 움직였던 종목들, 요 파동에서 상승세를 강하게 때려줬었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즉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힘이 있는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을 위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될 만한 종목들은 뭐냐면 시장이 눌림목이 나오기 전에 파동이 나왔었던 종목들, 힘있게 상승세가 나온지, 상승세가 최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기업들을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답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채팅창의 숫자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뉴스, 새로운 재료, 뭐 그건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서 확률 높게 공략을 베팅하고 싶으시면 최근 한 달 이내 움직이셨던 적이 있는 주식들을 위주로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 상승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모습이에요. 철랩 오늘 저번 주 상한가 갔죠? 이번 주 금요일 상한가 갔죠? 뭡니까? 파동이 나오던 놈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받았다가 상한가를 친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코디스 컴바인 잘 올라가던 놈이 시장 때문에 조정받았다가 상한가를 쐈네요. 맞아요? 맞죠? 그죠? 뭐 전방 이런 거 새로운 주식들, 뭐 휴마시스 새로운 주식들이죠. 이런 새로운 재료가 터지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신성통상도 급등, 시장 때문에 눌림목 났다가
급등이 나오는 모나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조선사지도 마찬가지죠. 이건 반일 관련주도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급등이 났고 이슈가 있는 놈이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과하게 조정받았다가 주가를 띄어내는 모습이죠. 그죠?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주식들,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가면서 올라간 주식들을 누구한테 맡겨라?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심플하게 시장에서 급등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한 달 이내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지수 조정과 함께 떨어진 놈을 주목해 보셔라 라는 설명을 드려요. 다시 한번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난 이해가 다시 한번 됐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입니다. 이런 놈들만 위주로 보셔도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이게 최근 시장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시장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놈들은 결국 재료가 있고 결국 힘이 있는 놈들이에요. 결국 이슈가 있는 놈들을 위주로 주가가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나왔지만 시장 조정세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 공략, 수익 실현, 공략, 수익 실현, 공략, 수익 실현이 답으로 보인다. 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요. 그의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강조해드렸던 테마가 하나 있죠. 뭡니까? 제가 최근에 아직 뭐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진 않았지만 벌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강조해드렸던 종목은 뭐죠? 유니온 머티리얼. 파동 다들 보셨어요? 그죠? 재밌죠? 급등 뒤 시장 눌림목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반등 저가 대비해서 20% 파동이 벌써 나왔네요. 이런 주식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큰 파동을 보여주는 종목이 된다. 라는 설명 드렸죠. 요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비교해 드렸던 차트 신풍제약. 그죠? 대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차트 보이세요? 급등, 눌림목, 횡보 나오다가 급등. 보입니까?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쯤 정도 있는 거예요? 딱 요쯤 정도 있다라고 전 보여져요. 요쯤 정도. 결국에 그는 이런 주식들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이런 주식들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방송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중요한 종목들, 봐야 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은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셔라. 항상 급등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나온다. 급등 뒤 눌림목 나오고 횡보 나왔다가 다시 날아가는 전형적인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알파벳? 알파벳 뭐가 나와요? 그죠? N자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N자. N자 그림을 타고 갈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제가 사실 뭐 코로나 진단 양성 판정을 받긴 했는데, 잠시만요. 전 자꾸 양성 음성이 헷갈린단 말이야. 음성. 음성 판정. 음성 판정. 죄송합니다. 음성이 안 걸린 거죠. 음성. 잘못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방송 보시면은 제 방송 자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좀 힘이 없는 걸 좀 느껴지시죠? 미안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금 차트 종목명이요? 방금 차트를 너무 많이 봤는데? 뭘 보라는 거야? 너무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아프셨구나. 오케이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우리 정의원분들 계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오는 병. 아드셋 아빠님 괜찮은데? 어. 기가 막히구만. 역시 참 주식이냐. 홍콩 보안법이요. 전 홍콩 보안법의 수혜 뭐로 봅니까? 홍콩 보안법. 홍콩 보안법? 홍콩 보안법인데 라운 시큐하고 드림 시큐리티가 왜 나와요? 얘가 직접 수혜가 아닐 텐데. 얘가 직접 수혜가 아닐 텐데. 더 직접 수혜가 있을 텐데. 아픈 목소리가 더 좋아요. 분위기 있어요. 그런가요? 미중무역 전쟁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요즘 막 미중무역 전쟁 자꾸 뭐 협상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된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우리 여러분들 선동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코로나 안 끝났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안 끝났죠. 그러면 코로나가 만약에 더 퍼지면 트럼프는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자기 탓해야 돼? 아니 중국 탓해야지. 그래서 트럼프가 이 말을 했잖아요. 코로나 전까지는 그 말이 맞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치 입장이 달린 거죠. 그죠? 원래 트럼프의 이야기는 항상 잘한 건 내 탓, 못한 건 남의 탓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중국하고 화해를 해요. 무역 합의를 때리고 화해하는 분위기로 가요. 그럼 정말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막 1차 합의 됐다 안 됐다 그냥 그건 여러분들 그냥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 그만해줘 이거지. 나는 1차 합의 잘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뭐라 그러냐. 그냥 이거 중국의 일방적인 이야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 자꾸 선동되셔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 못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편 나누기 되고 있어요. 이미 중국은 유럽을 뺏겼어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미 미국 쪽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위 이슈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요즘 발언을 자극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이제 시위 이슈가 거의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중무역 전쟁은 터질 만한 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합의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냥 과감하게 찍으세요.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 그냥 찍으세요, 여러분들. 찍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 날 겁니다. 과감하게 공략하셔도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홍콩 보안법은 저 미중무역 전쟁으로 봅니다. 어, 표면상으로는 뭐 속이 어쨌고 지네가 내통하고 어쨌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겉으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근데 화웨이 제재하면 미국 기업이 더 크게 손해본다는데요? 미국 기업이 손해볼 게 뭐 있어? 미국 기업이 손해볼 건 딱 하나예요. 5G. 진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선도하는 건 5G잖아요. 5G잖아입니다. 그냥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중국은 반도체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특허법으로 조져버리면 특허법으로 이 중국 압박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근본적인 반도체 기술의 근본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싹 다 가하면은 사실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손해야? 그렇게까지 규제를 못 하니까 그런 건데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뭐 그 얘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누구 뇌피셜이야? 화웨이 제재하면 미국 기업이 더 크게 손해 입어요. 이거 누구 뇌피셜이에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거? 누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거? 이거 그냥 중국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네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네가.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하고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 선동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손해는 중국이 더 손해입니다. 그냥 중국 내피셜이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전체적인 규모로 봐. 전에 관세 때릴 때도 마찬가지 얘기했잖아. 관세 이야기 할 때도 너네 우리 건들면 보복할 것이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입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어요? 중국이 이겼어요? 결국 미국이 이겼잖아. 맞아요? 결국 그래서 1차 합의한 거 아니야. 그냥 지금은 중국은 이미 승기를 뺏겼어요. 뭐 중국이 더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실제 기술력이 높은 건 진짜 5G 하나밖에 없어. 5G를 질 좋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게다가 중국이 이번에 행동을 하나 잘못했어요. 뭐 하나 잘못했어요? 중국이 누구 영입하려고 했어? 중국이 저기 누구 영입하려 했습니까? 삼성 사장 영입하려고 했죠? 이거 됐어 안 됐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근데 삼성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한테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할 만한 명분이 생겼죠? 와 얘네 씨발 개새끼들이구나 라는 거 한 번 느꼈죠? 그죠? 결별 준비 중이죠? 음. 아 얘네 진짜 개새끼들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국제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무서운 현재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유럽 꼬셨으면 말 다 했어. 이번에 영국이 국가보안법 안 된다고 발언했잖아요. 질문 또? 영입 안 됐어요. 된다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인들이 문자나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뉴스상 나오는 거라서 모르지.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갈 수도 있죠.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들 상장 폐지시키려고 준비 중인데,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시키려고 상장 폐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냥 보통 적당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하고 있어, 무섭게.
이러다가 진짜 심해지면은 중국 그냥 쫓아낼 생각인 거. 중국인들조차도 쫓아낼 가능성도 높아요. 이번에 비자 이야기도 나왔잖아. 관광 쪽에 물려있는데 지금은 손절해야 될까요? 남북경협이요? 남북경협이요? 제가 그 남북경협에 심플하게 설명드리죠. 남북경협 뭐다? 땡땡땡이다. 남북경협은 뭐다? 뭐다? 기우제다. 기우제란 뭡니까? 비가 너무 안 올 때 비가 오라고 하늘에 절을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기우제를 할 때마다 비가 왔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기우제를 안 했어도 비가 왔을 거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하는 거예요. 남북기업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하나 더 했네? 이번에 미국이? 뭐 열려있다 했어요? 뭐 주말에 뉴스 나온 거 캡처해놨었는데. 그 열려있다고 했어요. 열려있다. 열려있습니다. 라고 이미 다 말했습니다. 열려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DMZ 관련 종목이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냅두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남북겹주.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또 컨디션 잘 찾아서 다음 주에는 컨디션이 좋을 것 같아. 컨디션 잘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